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상과학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5강 시험 대비 문제 및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문제 및 풀이 1번 정지 상태 A점에서 운동하는 롤러코스터의 모습이다. 옳은 것은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현재 정지 상태니까 현재 여기에서 높이가 최대니까 모두 위치 에너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속력이 최대가 되죠. C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0이고 운동 에너지로 모두 다 바뀌어진 거죠. 다시 올라가면서 높이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번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동안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였는데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틀렸습니다. C에서 D로 가는 동안은 높이가 점점 높아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것도 틀렸죠. D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C점에서의 여기서 위치 에너지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C에서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되겠습니다. C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되므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맞죠? 그 다음 5. B에서 C로 가는 동안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네요. 정답 4번, 5번. 2번 질량 2kg인 공이 바닥으로부터 10m 높이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 공기저항 무시합니다.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 지금 바닥면을 기준면으로 해서 하니까 여기서 높이 0이고 최대 10m 높이입니다. B점은 3m 높이이고 C는 바닥에 있습니다. H가 0입니다. A는 H가 10m입니다. 질량은 2kg.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9.8 mH죠.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9.8 곱하기 2 질량 곱하기 10입니다. 높이가 10m니까 곱하면 이게 19.6에 196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196줄입니다. B점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 점에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값, 그것도 똑같이 196줄입니다. 그래서 196줄. C점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C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바닥에서 H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 0입니다. 모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거죠. 전체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A점에서는 모두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었고 C점에서는 모두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196줄. 4번 C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속력,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식에 대입해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것이 196이라는 거죠. 그러면 2와 2는 약분되니까 v 제곱이 196이다 이렇게 됩니다. v는 이 196은 제곱수죠. 제곱수 14의 제곱이잖아요. 속력은 양의값만 취합니다. 마이너스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14m/s 되겠습니다. 3번 연지 위로 던진 공의 운동입니다. 갈로 속에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속력이 0이 된 거죠. 위로 던진 운동이니까 V가 0이 된 경우입니다. 최고점이죠. 여기가. 이건 최하점. 그러면 지금 위로 올라갈 때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근데 여기에서 던져올 때 속력은 최대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 니은이죠. 위치 에너지, 기억. 니은에서 기억으로 전환되고 최고점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죠. V가 0이니까.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위치 에너지 최대였거든요. 높이가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B에서 C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 아래로 내려올 때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니연, 기역, 니연 되겠습니다. 4번, 질량이 1kg인 공을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공기장 무시합니다. 아래로 낙하할 때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시오. 여기 최고점이라는 거 알죠? 여기 속력이 자유낙하니까 떨어뜨렸다, 이건 자유낙하입니다. 낙하할 때 이것도 자유낙하입니다. V가 0인 상태니까 최고점에서는 모두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는 속력이 최대되죠.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 최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죠. 위치 에너지 최대. 그러면 10m 높이에서 점점 하강해서 2m 높이에 왔다. 이 말은 8m 높이만큼 감소한 거죠. 이 8m는 감소한 8m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인데 그것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이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비는 이때 운동 에너지는 결국 8m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값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2m에 해당되는 거죠. 9.8mh에서 질량은 똑같으니까 변하는 건 높이밖에 없죠. 높이비가 곧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8m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건 8대 2가 되죠. 8대 2니까 이 값은 4대 1입니다. 2번, 낙하하여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 공의 속력. 지면에 닿는 순간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죠.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곧 아래에서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mv제곱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kg짜리니까 1. 속력은 모르니까 v제곱은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높이 10입니다. 이게 98이죠. 양변이 2를 곱하면 v제곱은 196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4의 제곱이 196이죠. 그래서 속력은 14m/s 되겠습니다. 5번, 빗면 A 지점에서 질량 2kg인 공을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으니까 현재 이때 연직으로 속력은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바닥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간 다음에 B 지점에서 7m/s 속력으로 통과했다. 여기 부딪히는 이 마찰 같은 거, 공기 저항 다 무시했습니다. 빗면이 A 지점의 바닥으로부터 수직 높이, 이 높이가 현재 이 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데 연직으로 위치 에너지가 최대였는데 H를 지금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거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구해보면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m이 2kg, 높이 h, 이것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 되는 거죠. 약분되니까 49네요. 19.6. h는 49 나누기 19.6. 그래서 h는 2.5가 되겠습니다. 2.5m입니다. 2.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문제 및 풀이. 1번. 아래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석에서 코일을 멀리한다.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석을 N극을 가까이 한다. S극을 멀리한다.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 코일을 회전시킨다. 모두 자기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5번, 코일 속에 자석의 N극을 넣고 정지 상태. 정지 상태라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5. 2번, 다음 중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끼리 나타낸 것은 전동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거로 발전기인데 발전기와 반대가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전류계 전압계 모두 아니죠. 지금 여기 선풍기도 아니죠. 발전기는 맞지만 그래서 맞는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4. 도난 방지 장치
교통카드 모두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습니다. 정답 4. 이번 교과과정에는 없지만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받는 힘이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류계, 전동기, 전압계, 스피커, 선풍기 모두 기준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도난방지장치, 교통카드, 발전기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 기억합시다. 3번 동일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였다. 금유계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 금유계의 바늘이 회전한다는 것은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인데, 유도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감은수, 자석의 운동 정도죠. 그래서 지금 자석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천천히 운동하는 게 두 개가 있고, 이건 빠르게 운동합니다. 그럼 여기에 더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하죠. 운동량이 많으니까 자기장의 변화량이 많아지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일단 같은 상황인데, 근데 코일의 감은수를 보니까 이건 3번 감겼고, 요건 6번, 요것도 6번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은 상황인데 여기 더 빠르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크고, 요거 두 개는 요건 같지만 코일의 감은수가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자기장의 변화가 크죠. A가 제일 작고 B와 C를 비교해 보면 B보다는 코일의 감은수는 같지만 또 빠르게 운동하니까 요것이 더 크죠. 그래서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가장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2번입니다. 정답 2번. 4번. 코일과 금유계를 연결한 장치에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금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 장치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 관계를 기술하시오. 지금 자석을 운동을 시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계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하였을 때, 자석을 멀리하였을 때 금유계에 일어나는 변화. 멀리하였을 때는 그대로 자기장이 감소하죠. 아까는 자기장이 내부에서 이렇게 증가했었는데, 증가했죠. 자기장이. 그런데 이 자석을 멀리하게 되면,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달아나게 되죠. 이렇게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근데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전류 방향도, 유도 전류 방향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금유계 바늘이 아까는 오른쪽이었으니까 이제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5번. 발전기의 회전 날개가 회전할 때 전구에 불이 켜진다. 전구에 불이 켜진다까지. 이때 에너지 전환 관계. 회전 날개가 회전을 해서 코일을 회전을 시키면 연구자석에 놓여져 있던 자기장이 흩어져지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장을 끊어버립니다. 자꾸 회전하면서. 수돗물이 샤가 가고 있는 앞에서 손으로 끊고 이렇게 하면 물이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이렇게 했죠. 똑같이 자기장을 끊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를 준다. 뭐가? 코일의 회전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 자기장의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렀습니다. 유도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졌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계는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의 회전이죠. 유도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자기장의 변화, 전기 에너지 발생. 그 전류가 흐르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빛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전환 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6번. 에너지 전환 과정이 옳지 않은 것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햇빛이 결합해서 영양분을 만들죠. 영양분 화학 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수력 발전, 위치 에너지가 떨어져서 결국은 연결된 발전기를 회전시키죠. 간단하게는 물의 낙차,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화력발전소는 석탄, 석유 등 이걸 물을 끓여서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렸죠.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중간 과정 생략하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는
코일이 회전해서 전류를 얻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스피커, 전류가 공급되면 소리 에너지를 얻죠.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 운동 에너지를 얻는 거죠. 회전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전동기입니다. 정답 5. 7번.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경우.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자석의 색이, 코일의 가문수, 자석의 운동이었습니다. 해당되는 거 골라봅시다.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한다. 운동을 시켰죠. 자기장의 변화,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자석을 코일에서 가까이 한다. 자기장이 증가했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장이 변화를 주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를 주면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3.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있을 때 정지 상태죠. 이런 정지 상태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 2. 8번. 유도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조건이 동일한 코일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가문수, 자석의 운동이죠.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거나 빠르게 움직인다. 자석의 세기가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유도전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동일한 코일을 사용한다는 말은 원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근데 여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고정을 시켰죠. 한 가지는 코일의 가문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간단하게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전류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전류를 얻는 것. 위에 있는 이 서술자치가 자기장의 변화죠. 자기장의 변화를 주어서 유도전류를 얻는 것. 그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10번.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전류를 공급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하지만 그 열은 결국 식어버려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지만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더라도 그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3. 소비 전력과 전력량 문제 및 풀이. 1번.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시이다. 아니죠. 와트입니다. 전력량의 단위가 와트시입니다. 2. 1와트는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1줄임을 나타낸다. 이건 맞는데 1시간이 아니고 1초죠. 초가 되겠습니다. 전력량계에서 측정되는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가 아니고 킬로와트시죠.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력은 1와트죠. 와트시가 아니고. 전력량은 소비 전력과 시간의 곱으로 구한다. 맞습니다. 정답 5. 가정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전력량의 단위. 전력량계에서 구하는 것은 킬로와트시입니다. 항상 이 앞에 킬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킬로와트시입니다. 3번. 전기난로에 표기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난로 220V 1400W라 했습니다. 1초에 1400J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 전기난로를 전격 전압에 연결하여 3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 줄과 와트시 두 가지로 구하라 했습니다. 전격 전압에 연결했으니까 220V 연결했습니다. 1400W로 줄로 먼저 구해봅시다. 이 전기 에너지는 1초가 아니라 3분 동안이니까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전기 에너지 곧 전력량이죠. 이 전력량은 1400W 곱하기
hour가 와트시인데 줄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와트는 줄 per sec죠. 그리고 hour가 아니라 초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3분은 180초입니다. 그래서 180초에서 세크 초를 소개하고 남은 줄 단위로 나와집니다. 곱해주면 25만 2천 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트시로 구하라 했습니다. 이 전력량은, 즉 전기 에너지는 와트시니까 간단하죠. 근데 1400와트에서 이걸 그냥 3아워 하면 안 되는 거죠. 3분은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60분의 3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와트시인데 이게 60분의 3, 20분의 1이죠. 이게 20으로 나누어 주면 70와트시. 이 정격 전압에 연결하여 5시간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력량. 이게 제일 간단하게 연산하겠네요. 1400와트 곱하기 아워 와트시니까 5시간 5아워. 7000의 와트시. 소비한 전력량은 7000와트시. 단위를 안 내놓았기 때문에 7000와트시로 구해도 되고 1000을 나눈 7kW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소비 전력량을 킬로와트시로 구하라 이러면 이렇게 해야 정답이고 와트시로 구하라 그러면 7000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가능한 거죠. 4번 220V 전원이 공급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하루 동안의 사용시간입니다. 1번 이 전기기구들을 하루 동안 사용한, 하루니까 이대로 시간을 넣으면 되는데 전력량 와트시로 구하려면 분들은 아우로 바꿔야 됩니다. 이 전력량은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에어컨은 6000W에 30분, 30분을 아우로 바꿔야 되니까 60분에 30. 헤어드라이는 1600W인데 15분 아우로 바꿔주고 전기다림이 2400W에 20분, 60분에 20아워. 전기밥솥은 1100에 1시간, LED 전구 10W에 12시간 해서 이걸 구해보면 60분에 30, 2분의 1이니까 3000. 1600에 60분의 15는 4분의 1이죠. 4로 나눠주면 400. 2400을 3분의 1이니까 3으로 나누면 800. 1100이죠. 120입니다. 이걸 모두 더해보면 5420, 단위는 전부 와트시입니다. 5420와트시,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내면 됩니다. 1000을 나눈 5.42kW시라고 해도 됩니다. 2. 전기요금이 1kW시당 200원이 부과된다. 한 달의 요금, 한 달 30일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전기요금은 하루에 5.42kW시, 전기요금은 항상 킬로와트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30일이죠. 1kW시당 200원이죠. 우리 가정에서 보통 1kg 하는 게 킬로와트시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32,520원. 5번 220V 전원에 공급되는 가정에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하루 동안의 사용시간입니다. 한 달은 30일로 해라고 했고 1kW시당 150원을 부과합니다.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전력입니다.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순서대로 이 소비 전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에어컨이 제일 크죠. 다음 전기다림이 텔레비전, LED 전구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달에 한 달 전기요금은 전력량을 구해야 되죠. 순서대로 구해봅시다. 제일 먼저 텔레비전 1100W에 3시간, 전기다림이 2400W에 20분입니다. 60분에 20아워, 에어컨 30분입니다. 6000W에 60분에 30아워, LED 10 곱하기 10시간, 3300, 3으로 나누면 800, 다음 2분의 1이니까 3000, 모두 더해주면 7200W시입니다. 전기요금을 구해야 되니까 킬로와트시로 나타내야 되겠죠. 7.2kW시입니다. 전기요금은 7.2kW시에다가 이건 하루니까 30일, 한 달 동안
1kW시당 150원. 가정에서 말하는 1kg, 2kg 그게 kWh라고 했습니다.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2,400원. 여기까지입니다.